이 어려운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비워오세요. 그냥 크기로 실행 마음 편하게. 15페이지에 곱셈공식 변형. 곱셈공식 변형 얼추 다 느낌이 오죠? 그래서 얘네 보고 이걸로 넘어갑시다. 유형 7번. 지금 이거 일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분의 1을 계산하세요 라고 나와있죠. 뭐 풀이과정 같은 것도 나와있고 뭐 여기 t 필요해가지고 뭐 등등등 나와있긴 하니까 뭐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풀겠죠. 확인하면서 하시면 되고,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에 곱셈공식 처음 배울 때 저런 녀석은 형태가 좀 나왔었어. 이제 얘가 안 나왔어도 이런 형식이 나와가지고 역수 형태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 가지고 역수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여기에다가 나누기 x를 전체에다 해줄 거야. 그럼 전체에다 해줬으면 뭐가 나와? 앞에 거는 그냥 x, 가운데 거는 마사, 뒤에 거는 x분의 1은 0 하고 나와가지고 x 더하기 x분의 1은 4다 하고 내가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이 4다라는 걸로 이제 얘를 곱셈공식으로 우리가 바꾸세요. 오늘은 내가 그 프린트를 안 받았는데 뭐 프린트 보면은 봐도 되고 아니면 책에도 나와 있겠죠.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더한 거에 세제곱에 뭐 빼기, 원래는 형태가 얘네가 비워져 있는 형태인데 원래 이제 세제곱식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게 아직까지 그렇게 익숙하진 않을 거야. 얘네 세제곱을 할 때 잘못 썼다. 얘네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 있을 때 우리 원래 더한 거에 세제곱에 막 빼기 3xy 이걸 썼단 말이야. 3xy. 그러면 우리 2차식에 대해서 그런 거 봤을 때도 똑같지만 요 xy라는 녀석이 쟤는 왜 없어요? 라고 내가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바로 보이죠. y 자리에 x분의 1이 들어갔으니까 요 놈이 그냥 약분되는 형태인 거야. 형태인 거. 그래서 사실은 있지만 그냥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자고. 오케이? 그래서 요대로 우리가 그대로 기입만 해주면 된다는 소리죠. 4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4 하고 그냥 계산만 해도 된다는 소리.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나왔던 곱셈공식들을 진짜 계속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테스트도 보고 할 예정. 그러면 여기 라인에서 그렇게 막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35번 같은 것들은 이제 문제가 이렇게 조금은 친절하게 안 줘요. 지금 우리 유형이다 뭐다 해가지고 나온 애들은 그래도 친절하게 다 알려주는 형태인데 지금도 이 문제는 x 세제곱의 세제곱분의 1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얘네는 우리 이미 중학교 때 다 외워놨어. 그렇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구해?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얘네에서 2를 빼거나 또는 얘네에서 2를 더하거나 뭐 두 가지로 내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요 두 가지 중에 내가 선택을 하라는 소리예요. 얘네 둘 중에 선택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르기 전에 요 놈이 우리 저기다 써놨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죠. 요 놈이 우리가 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 x 더하기 x분의 1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나는 얘를 선택을 할 거야 라고 가야 돼. 만약에 문제 여러 개 나와놓고 빼기 구하세요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 그냥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곱셈공식 그냥 바로바로 나오게끔. 물론 지금은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보면서 천천히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우선 여기다는 여기 유형은 넘어갑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유형 8번이 뭐 1단원의 마지막 유형이긴 한데 얘가 뒤에 내용이랑 연결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잘 봐놔야 돼. 물론 잘 본다고 바로바로 되진 않을 거지만 그냥 좀 집중해서 저게 뭔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름 자체도 다항식의 나눗셈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누기를 어떻게 했었냐, 여기 라인에서 필요한 거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원래 우리가 처음 곱하기만 나누기 이런 거 배울 때 뭘로 하냐면 뭐 12라는 거를 5로 나눌 거예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처음 나누기 배울 때, 그래 나누기 배울 때 배웠겠다. 나누기 배울 때, 얘네 나눠서 몫이 2야. 그리고 나머지는 2야. 막 이렇게 쓴단 말이지. 그지?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얘네들이 그 계산이 그렇게 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검산식이에요라고 하고 있던 거 혹시 기억나냐? 검산식이에요. 그래서 검산식 어떻게 쓰냐? 내가 12를 나눴잖아. 그럼 10이라는 녀석은 5로 나눴고 몫이 2고 나머지가 2야 하고 나서 얘네 계산에서 얘가 나왔다면 맞는 말이야.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 요 검산식을 많이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 여기 자리에 있는 애는 목, 얘는 나머지 이거를 좀 기억을 잘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 다항식끼리 나눌 때 저 숫자 자리에 그냥 식이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냥 똑같아. 결은 똑같아. 그래서 이 다항식 나누는 거 먼저 어떤 형식인지는 한번 보고 여기를 사용하는 문제로 넘어갈 거야. 유형 8번에 바로 나와 있네요. 유형 8번 3x 세제곱 빼기 7x 제곱 빼기 4를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다 뭐가 나와 있는 느낌이지만 원래라면은 얘네를 요 놈을 x 빼기 3으로 나눌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 얘를 느낌인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나누기 하던 대로 쓰자고. 그대로 써놓고 나누기 하던 대로 그대로 써 x 빼기 3. 그러면 나눈다는 소리는 우리가 숫자들 막 이제 우리가 뭐 12 나누기 5를 할 때도 5라는 녀석을 배수를 시켜가지고 10이랑 가장 가깝게 나오는 녀석이 뭐 여기 써가지고 막 몫을 구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항식도 똑같아. x 빼기 3을 최대한 요 놈이랑 가깝게 만들게 내가 식을 쓸 거야. 그러면 3x 세제곱 가장 차수가 높은 애를 먼저 적용을 해야 돼요. 3x 세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3x를 곱할 거야. 어떤 건지 이해가 가지? 왜? 나는 차수가 높은 애를 만들기 위해서 이 차수가 높은 애를 곱해서 내가 만들어줘야 돼. 아 잘못 썼다. 제곱이구나. 그래서 3x 제곱을 내가 여기에다가 곱하면 어떤 녀석이 나올 거냐 하고 쓰자고. 3x 세제곱에 빼기 9x 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우리 나누는 대로 그대로 또 가. 얘들끼리 뺄 거니까 0. 얘들끼리 뺄 거니까 2x 제곱에 이제 영향받지 않았던 마사가 그대로 내려오겠지. 그럼 또 얘를 또 내가 얘랑 뭐를 또 식이랑 곱해가지고 얘랑 가깝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또 최고 차수 적역에 2x 그럼 2x를 곱했어. 2x 제곱에 빼기 6x인데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생겼죠. 야 여기는 2차가 있고 바로 상수가 나왔는데 얘는 2차에 1차가 나와버렸네. 그래서 차수가 가운데가 비었다면은 말 그대로 여기 자리를 그냥 비워놓고 뒤에다가 그냥 빼기 4 쓰면 돼요. 그러면 영향받지 않았던 녀석이 얘가 여기 라인으로 온다는 소리야. 그냥 우리가 이거는 솔직히 안 옮겨도 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기 편해야 돼. 그래서 눈으로 보기 좋게 그냥 고쳐주는 느낌. 그럼 했을 때 우리가 이대로 뺀다 치면은 얘 사라지고 뭐 뺄 것도 없네요. 얘 그대로 나오고 마사도 그대로 내려오겠지. 그래서 또 쓰는 거야. 이번에는 그래도 숫자로 써도 될 것 같아. 마6. 그래서 마6 x에 더하기 18 2고 얘네는 이제 14로만 나오나? 뺄 거잖아. 빼기 20이구나. 이렇게 나오면 될 거니까 요 놈은 몫이고 요 놈은 나머지. 여기 나온다는 소리.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들 나 뭔가 계산을 잘못했다. 어디서 틀렸대? 뭘 잘못 썼나? 얘네다가 빼기 6 여기를 잘못 썼네. 소리.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뺄 거니까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네요. 플러스로.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는 뭐야? 여기가 빼기 18 6x 빼기 4 6을 곱했어. 6x 빼기 18 그럼 여기가 아까 썼던 거랑 똑같네. 14로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할 거다. 얘가 나머지다. 그냥 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했던 나머지들 그냥 기억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를 쭉 할 건데 얘네 엄청 귀찮잖아요. 그래서 귀찮은 것들 문제에서 우선 연습하라고 나왔으니까 그대로 쭉 하면 돼. 37번 그대로 하면 되고 8번 또 똑같이 하면 되고 이제 9번부터가 문제예요. 9번부터가
사실 여기 앞에서 나온 애들은 문제가 솔직히 안 나와요. 근데 얘를 알고 있어야지 다른 녀석이 이해가 되는 느낌이라서 거치고 넘어가야 돼. 문제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방식 4x 세제곱 빼기 2x 더하기 3x 더하기 1이 있어. 근데 얘네를 아까 우리 여기서 했던 것처럼 얘네를 나눌 거야. 요 놈으로 나눌 거야. 그리고 나서 몫을 qx라 할 거래요. 몫이 qx고 점점점 나머지가 뭐가 있다는 소리겠죠. 뭐가 있대요. 나머지 뭐가 있대요. 그래서 보통 나머지는 이제 이런 거 알아두면 좋죠. r 대문자 r 이런 걸 써요. 나머지. 그래서 이렇게 r이 나오면은 얘는 나머지구나.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약속들. 그러면 얘네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나눠야 되나? 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나눌 건데 나눌 때 똑같은 방법으로 쭉 해주면 돼. 똑같은 방법으로 얘네들을 쭉 이렇게 쭉 쓸 건데 얘네들 똑같이 실질적으로 쓰는 건 40번이겠네요. 얘도 문제를 보다 보니까 아닌 줄 알았더니 얘도 그냥 하는 거네. 그래서 얘에다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4x라는 녀석 곱해야 되고 4x 세제곱 여기 4x 제곱 여기 4x. 그럼 얘네는 빼버리고 얘도 뺄 거니까 2x 제곱 얘도 뺄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2를 곱하면은 또 내가 최고차수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x 남고 빼기 1 남고.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얘 또 눈에 보이지. 얘로 나눴어. 몫은 이거야. 그래서 얘가 qx야. qx. 이제 뭐 이런 게 qx라 쓰는 이유가 그냥 x에 대한 식이에요 이런 말이야. x에 대한 식이에요. 우리 fx 이런 거랑 의미가 똑같아요. fx. 그래서 qx는 이거고 우리가 답을 구할 거면 여기다 1 넣으라는 소리니까 답은 6일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2차 식으로 나눴으니까 몫이 뭐가 나올지 몰라. 어떤 애를 나올지 모르니까 몫은 뭐 그게 맞춰서 나올 거고 쭉 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잘 봐야 돼. 나머지. 이 나머지는 무조건 2차 식으로 나눴으면은 나머지가 2차인 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 왜? 나머지가 2차가 나왔으면은 여기 봐봐. 2차가 나왔으면은 내가 어떻게든 또 지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차수가 더 낮은 애가 나와야 돼. 이거를 우리가 알고 다음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누는 몫이 여기서 얘 보면 되겠다. 나누는 몫이 1차야. 그러면 무조건 나머지는 차수가 낮은 상수. 나머지 몫이 그러니까 나누는 애가 만약에 막 3차야. 3차면 나오는 나머지는 무조건 2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차 이하가 돼도 돼요. 왜?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1차 그러니까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차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잖아. 계산하는 과정에서 1차식이 없어질 수 있다고. 나머지가 0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나누는 녀석보다 차수 그거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하여야 된다. 2차로 나눴으면 1차여도 되고 상수여도 되고 3차로 나눴으면 2차여도 되고 1차여도 되고 상수여도 되고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40번까지만 하고 다음 단어 넘어가요. 이제 40번에서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다항식 A로 나누었을 때 목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럼 걔들은 내가 또 써볼 거야. 40번. 이제 우리가 뭐 한두 문제 하다 보니까 이제 느낌이 어느 정도 왔어. 얘네를 A라는 녀석으로 내가 나눌 거고요. 몫이 2x 빼기 3이고 어떻게 계산이 됐다는 소리고 나머지를 봤더니 8x 더하기 16이 나왔대. 그러면 내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요 놈을 내가 검산식을 쓴다는 소리야. 아까 말했던 검산식. 얘네는 A로 나눴어. 몫이 뭐야? 2x 빼기 3이야. 그래놓고 나머지가 뭐야? 8x 더하기 16이야. 그러면 뭐가 만들어졌어? 그냥 방정식이 만들어졌어. 방정식, 그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녀석은 오른쪽 녀석은 어차피 뭐 어떻게 하면 A가 나올 거래. 두 개 같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나는 뭐가 궁금해? A가 궁금하지? 그러면 내가 식이 어떻게 정리돼야 돼? 얘네는 하고 내가 쓸 수 있다고. 어떻게?
얘를 이하를 시키면 돼. 방정식이니까, 그지? 그래서 a 곱하기 2x 빼기 3이라는 녀석은 3차, 2차는 그대로 있고 8x가 넘어와 빼기 7x 이제 16이 넘어와 빼기 17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오케이? 그래놓고 2x 빼기 3을 전체에다 나누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제 a가 나오겠지. 그리고 뭐 보다 보니까 두 개 곱해서 이거 나오니까 나머지는 아마 0일 거예요. 나머지 0일 거야. 그냥 나눠 떨어지나 봐. 계산하면 나눠 떨어지나 봐. 이걸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그냥 다음 단원으로 넘어갑시다. 내가 이거 시간 좀 부호를 왜 이렇게 보냐? 뭐 더하기 빼기 틀렸는데 알아서 방법 자체는 이런 거니까 너가 볼 때는 부호 제대로 보세요. 플러스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보네. 그 다음 거 뒤에 넘어가면은 뭐 21페이지부터 여기 단원 이름이 뭐냐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래서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항등식 뭔지는 우선 배웠어요. 항등식이 뭐였냐? 쪼개지는 것들은 요놈이랑 쪼개지죠. 방정식이 뭐였냐부터 한번 해봅시다. 방정식이 뭐였냐? 얘네는 문자라는 녀석, 뭐 보통 x가 들어가지. x 값에 따라서 두 가지로 쪼개져요. 얘가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로 갈려. 방정식은. 그래서 예를 들어 x는 2야. 엄청 간단한 녀석. x는 2야. 그러면 얘가 참이 되면 말 그대로 x의 자리에 2가 들어가면 참인 방정식이야. 근데 x 자리에 만약에 0이 들어간다 쳐. 그러면 말이 이상하죠. 0은 2. 그러면 얘들은 거짓인 방정식. 그래서 참과 거짓이 갈려요. 그러면 항등식은 뭐냐? 앞에 있는 항자가 항상 이런 말이잖아. 항상. 그러면 얘네들은 보통 어느 식으로 나오게 되냐? 뭐 AX는 0이야 뭐 이런 식이 써있다고 칩시다. X 자리에가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3이 들어가든 100이 들어가든 무조건 만족을 해야 돼. 그러면 이 항등식이라는 소리가 A 자리에 0이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했을까? 2x는 2x다. 뭐 이런 녀석이 항등식인 거지. x에 1이 들어가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든 다 무조건 만족을 한다. 그러면 이런 항등식들은 그냥 내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좌변에 있는 녀석이랑 우변에 있는 녀석이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아래 내용 보면 이제 미정계수라고 나오는데 이제 항등식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미정계수라는 것들은 이제 x라는 걸 처음 배울 때 얘를 뭐라 배웠냐면 미지수라 배웠어. 미지수. 근데 사실 말고 말하면 a도 미지수거든. 내가 모르거든. 근데 얘는 개수잖아. 내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녀석이 아니야. 내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막 x나 y나 우리가 많이 썼던 그런 애들을 이제 미지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거고요. 사실 의미는 똑같아. 근데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 붙어있는 개수, 그럼 얘도 미지수라고 말해버리면 너랑 나랑 말할 때 혼돈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를 그냥 다른 말로 미정계수, 계수긴 계수인데 정해져 있지 않아. 그냥 미지수랑 똑같아요. 의미는. 네, 말이 다른 거야. 그러면 이런 미정계수들이 쓰여져 있을 때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AX는 0이 항등식일 때 A 값이 뭔가요? 하고 나온다고. A 값이 뭔가요? 그럼 우리 아까 말했잖아. A는 0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X에 뭐가 들어가든지 항상 등식이 성립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정계수를 우리가 구하는 녀석들도 많이 나올 거다. 그 아래 있는 내용도 한번 봅시다. 이제 미정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거창하게 두 가지가 나왔죠. 뭐 수치 대입을 하네, 계수를 비교하네. 이제 이 두 가지는 문제를 풀면서 대충 느낌이 와요. 그냥 저 말 그대로야. 수치를 대입하는 소리가 우리 어떤 미지수 내가 모르는 그 거기에다가 미정계수든 미지수든 거기에다가 어떤 수들을 내가 대입을 했더니 내가 그 미정계수 어떤 것들을 구할 수 있을 거다. 수치를 대입을 해라. 수치 대입법. 그 다음 개수를 비교해라. 개수끼리 비교하래.
그럼 항등식에서 계수 비교가 이거는 우리가 살짝 좀 느낌이 안 올 수도 있는데 AX는 BX래. 얘네들은 항등식일 거래. 그냥 계수끼리 비교하자고. 만약에 B가 아니라 3이라 나왔다 칩시다. 야 얘네들이 항등식이어야 되는데 그럼 A가 뭐야? 두 개 비교해서 계수 3이네 라고 할 수 있다고. 이런 게 계수비교법이에요. 그래서 뒤에 거 유형 문제 보면서 바로바로 한번 알아낼 건데 여기가 유형 문제 위주로 나와 있어가지고 바로 유형 1번이 저 수치대입법이 나와요. 이제 수치대입법 말 그대로 어떤 수들을 내가 대입을 할 거야 라고 나왔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나와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식이 만족을 한대요. 오늘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안 보이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네가 요거여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얘 그냥 전개시키면 얘랑 같겠네 하고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야 그거 귀찮아서 언제 하냐고, 그치?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가 만족을 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총 두 가지예요. 우선 요놈 모든 실수 x라는 소리는 얘는 뭐랑 말이 똑같냐면 항등식이야. 얘랑 말이 똑같아. 왜? x에다가 어떤 녀석이 들어가든 모든 애들이라면 어떤 녀석이 들어가든 이 식은 만족할 거야. 그래서 항등식이다 라는 말은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항등식이어야 돼. 그러면서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얘네들을 딱 보니까 특징이 있어. 특징이 항이 총 3개인데 각 항들을 내가 0으로 만들 수 있는 x값들이 존재를 해요. 총 두 가지씩 존재하죠. 얘네가 0이 되는 x값은 0하고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 녀석을 0하고 1. 얘가 0이 되는 애들을 2라고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럼 적당히 내가 수치를 대입을 하면은 좀 식을 간단하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수치 대입법을 쓸 거야. 먼저 첫 번째 x 자리에 0이 들어간다 칩시다. x 자리에다 0을 넣어볼 거야. 0 넣었어. 요놈 0. 가운데 것도 0. 그럼 얘들은 뭐가 나와? 0 넣고 0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C만 남아. 마이너스 C. 그 마이너스 C는 얘 0, 0 들어갈 거 아니야. 1이네? 뭐야? 나 C 찾았어. C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x 자리에 1도 한번 내가 넣어볼 거야. x 자리에 1. 그러면 얘는 바로 살아남네. x에 1, 얘도 1이니까 2a예요. 2a는 얘 넣으면 0, 얘도 0. 그러면 남는 거는 3. 1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a 값은 2분의 3이야. 두 번째 거 구했고. 그럼 세 번째. 이제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다. 0 되고 얘 0 되고 얘만 남겠죠. 쟤 남으면 뭐니?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니까 2b네. 2b. 그럼 이 b는 뭐야? 라고 봤더니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을 내가 수치대입법이라고 할 거라고. 그럼 이 그 수치대입법들을 그냥 잘 우리가 써보면 되는데 잘 쓸 때 이제 5번 친절하게 주면은 당연히 좋지만 조금 복잡하게 주는 과정이고요. 얘가 복잡하게 주어질 때 우리 또 이 식이 아까 앞에서 단어 넘어오기 전에 검산식이라고 말했잖아요. 야 이거 자체가 검산식이야. 그래서 모든 검산식은 항등식이에요. 왜? 그거 있는 식들을 어떻게 적당히 뭐를 곱해서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뭐고 막 나왔으니까 결국엔 두 개 같을 거라고. 결국엔 두 개 같아. 그래서 모든 검산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첫 번째 단원을 할 때는 얘를 가장 많이 쓰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에 보여. 아까 앞에서 수치대입법 해가지고 식을 적당히 내가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게 여기서 뭐야? A를 내가 몰라. 그러면서 A를 모르다 보니까 QX라는 녀석도 자연스럽게 몰라. 그러면
얘네 둘 중에 뭐든 내가 좀 없애버려야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x에다 뭐 넣고 싶어? x에다가 1 넣어야지. x에다 1 넣어야지. 왜? x 1 넣었어. 얘들은 곱하기 관계란 말이야. 얘가 싹 다 0이 돼버려.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1 빼기 5 더하기 a에 더하기 1까지 했더니 그 값이 뭐야? 그냥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값 나와버렸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럼 a값 이거 어차피 구하면서 풀어야 되네요. a라는 녀석은 2에다가 마오니까 마3 3 넘어가야 되네. a2네요. a2 그 문제가 바뀐다는 소리. 이 a 자리에 2가 들어갈 거야. a 자리에 2가 들어갈 거야. 그래 놓고 우리한테 구해야 되는 거 뭘 구하라 했냐면 qa 그러니까 q2 구하라는 소리예요. q2 그럼 q2가 뭐야? x 자리에 2를 넣으세요 이런 거예요. x 자리에 2를 넣으세요. 그럼 나 여기다가 다시 2를 넣어야 돼. 2 넣읍시다. 그러면 2의 세제곱 8 그리고 5, 4, 20 그리고 이제는 4에다가 플러스 1까지 했어. x 자리 2 들어갔어. 얘 그냥 계속 1이네요. q2만 남네. q2 빼기 1 하고 나오네. 그럼 그냥 숫자 계산만 하면 돼. 그러면 답이 딱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놈을 우리가 수치대입법. 이제 수치대입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한두 개 정도 봐서 알겠지만 어느 정도 눈에 보여요. 얘를 숫자를 이거를 적당히 넣어보면은 식이 정리가 되겠다 싶은 녀석들이 눈에 보이는데 계수비교법은 언제 쓸 거냐? 계수비교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치대입법이 좀 더 편하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식을 간단하게 만드니까 없어지는 애들이 많아. 근데 계수비교법은 내가 수치대입법을 하려고 봤더니 뭔가 안 나와. 그런 애들이 있을 때 내가 계수비교법을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 앞에서 수치대입법을 배웠잖아요.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a를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a를 구한 다음에 얘로 실제로 나누면 이거 나올 거예요. 나올 거야.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수치대입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 있는데 얘는 그래도 간단한 문제니까 그냥 뭘로도 다 나오는 거야. 근데 우선 얘를 연습을 해보자고. 좌변에 있는 애는 3차식이야. 우변에 있는 애들은 내가 곱하면 어쨌든 3차가 나올 거예요. 그럼 실제로 곱해봐라. x세제곱에 x세제곱에 그럼 여기서 계산 조금 식정리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요렇게 두 개 곱하면 최고 차수인 x의 세제곱 나오고요. x제곱이 나오려면 얘랑 요렇게 곱하면 우선 bx제곱으로 나오게 되는데 또 x제곱이 있다. 얘랑 얘가 있죠. 그럼 더하기 x제곱을 그냥 한 번에 정리해서 쓰래요. 우리가 식을 많이 쓰면 쓸수록 조금 실수할 여지도 커지고 우리가 또 귀찮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럼 그 다음에 내가 2차까지 찾았으니까 1차 찾아야지. 1차 마이너스 cx랑 b가 있겠네. 그제? 그래서 b 빼기 cx 그 다음 상수항 마씨 라고 우리가 식 그냥 한 번으로 쭉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이런까지 해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비교한다고? 그냥 계수끼리 비교할 거라고. x 3차 1 똑같아요. x 2차가 없네? 없으니까 b 더하기 1은 0이야.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에. x 1차 a랑 얘랑 같을 거래. 그래서 a라는 녀석은 b 빼기 c랑 같고요. 여기 있는 상수는 상수끼리 같아요. 그래서 A, B, C 적당히 잘 연립해주면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애들이 우리가 우선 계수 비교법.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쟤는 두 방법으로 다 풀리긴 하는데 계수 비교법 같은 경우에서는 수치리법으로 안 되는 애들은 내가 계수 비교법을 할 거다. 그러면 보통 어느 식으로 나오는지 유형 내가 홀수 풀잖아요. 10번 해줄게요. 9번이랑 10번이 우선 똑같은 문제거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항등식을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항등식이 또 어느 형태로 나오냐. 지금 9번을 보면 우선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 그거 나왔었잖아. 항등식이야. 10번은 항등식이라고 그냥 노골적으로 나와 있고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들은 또 뭐라 나와 있었냐면 기억이 안 나네 그거. 모든 실수
문자하면은 x가 문자면 x, y면 y 뭐 이렇게 나오겠죠. 모든 실수 x. 얘도 항등식이란 말이고요. 또 어떤 값에 관계없이 지금 얘는 10번에서 나온 거, 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얘는 9번에서 나온 말이야. 그러면 요런 애들이 그냥 싹 다 결국에 항등식이야. 이걸로 문제 풀어? 라는 말이니까 우리가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9번은 얘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야. K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이제 맨날 우리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었는데 K에 대한 항등식이 무슨 소리냐를 우선 10번으로 문제 풀어줄 거예요. 9번은 학원에서 할 거니까. 지금 X하고 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X의 식으로 내가 우선은 한쪽으로 다 몰아놔야 되고요. 또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Y에 대한 식으로 몰아놔요. X하고 Y 자리에 어떤 애들이 들어가든 얘들을 우리가 뭘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얘들을 몰아놓는 소리야. 그러면 얘들 앞에 어쨌든 개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개수가 뭐 그냥 A하고 B라 쳐볼까? 그럼 얘네가 막 0이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뭐 식을 정의하긴 할 건데 X식으로 몰았어. 앞에 개수가 A네. 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해서 0이 나오려면은 X하고 Y에는 어떤 수 다 들어갈 수 있어? 뭐가 0이어야 돼? 요놈이 0이어야 돼. 개수가 0이어야 돼. 얘가 0이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9번 같은 거 문제 풀 때도 K에 대한 식으로 정의를 해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K끼리 묶어버려 그냥. K끼리 묶어버려 가지고 K 앞에 곱해져 있는 어떤 녀석이 있을 거다. 그럼 K가 0이 되면 된다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10번.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우리가 x는 x끼리, y는 y끼리 이제 모은다 그랬죠? 그럼 결국에는 전개를 해야 돼. 빼기 3b니까 3bx 5by 그 다음에 2x하고 3y가 있고 지금 등호 넘겨서 마이너스 7x면 더하기 2y라고 써버릴게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는 0으로. 그럼 는 0으로 썼을 때 내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 x하고 y가 이제 문제인 거야. x는 x끼리 해서 내가 우선은 한 곳으로 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모으냐? 이제 x로 묶어버리죠. x로 묶어가지고 a, 얘 3b, 그리고 2x랑 마칠 x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 y로 묶을 거야. y로 묶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b.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y가 아니라 1이죠. y로 묶을 거니까 야 얘가 0이래. 그러면 이 어떻게 문제 푼다고? x하고 y에 뭐가 들어가든 얘들이 더해서 0 나와야 돼. 얘들 더해서 0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니까 요 놈이 0이고 얘가 0이라고. 그럼 식이 어떻게 써줘야 돼? a 빼기 3b 빼기 5는 0이고 마이너스 2a 빼기 5b 빼기 1은 0이야. 야 뭐 우리 태송했네 이거. 그냥 두 개 연립하세요. 연립해서 a하고 b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 그러면 A하고 B가 바로 답이네요. 그래서 이런 항등식 문제들 우리가 뭐뭐에 대해서 관계없이 뭐 항등식이야 모든 실수 X야 라고 나온다면은 우리가 X하고 Y 지금 여기 기준으로는 X하고 Y 자리에 어떤 애들이 들어가든지 막 0이 된다 어떤 값이 된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X 옆에 붙은 개수 형태 그러니까 곱해져 있는 요 형태 우선 는 0이니까 얘가 0이어야 된다고. 얘가 0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자. 이런 말. 그리고 유형 3번. 야, 이거 숙제할 때 혹시 양 어땠어? 좀 많았니? 네, 괜찮았어요.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 다행이네요. 좀 어려운 파트 들어가면 아마 자연스럽게 양은 좀 줄어들긴 할 거야. 그래서 유형 3번. 유형 3번에서 이번에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어느 정도 개념을 다 배웠거든. 그대로 문제 읽어보고 어떻게 되는지. 이제 얘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다 라고 나오네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차식이 있는데 우리가 뭘로 나눌 거야? 2차로 나눌 거야. 그리고 목수로서 비워놓은 상태가 있고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원래 저기 자리가 뭐 들어가야 되는 자리냐? 우리가 몫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qx겠다라고 내가 생각할 거야. 근데 사실 저 qx는 어느 정도 내가 유추를 할 수 있어요. 문제마다 다르긴 할 거야. 근데 어떤 문제를 봐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유추가 가능해. 그럼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정해져 있어. 최고 차수랑 차수와 과정 낮은 애들, 이런 애들은 우리가 보통 유추가 어느 정도, 둘 중 하나 정도는 유추가 가능하게 나와요. 지금은 얘가 미지수니까 요 놈을 보고 내가 유추를 한번 해볼까? 야, 곱해가지고 어쨌든 곱하고 뭐 더하고 그냥 할 거야. 할 건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네? 그러면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 무조건 앞에가 x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을 내가 모르니까 지금 책에서는 k라고 써놨어요. 위에서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 그러면 우리 이것만 유추할 수 있다고. x제곱이랑 요 x랑 곱해져서 3차가 나올 건데 k 말고 3차가 안 나와. 근데 얘네 둘이 곱해서 개수가 1이 나오게끔 그냥 x 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유추를 좀 했어.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비교를 하라는 소리인데 이 비교할 때 여기부터 조금 귀찮긴 해요. 이 비교할 때 지금 여기서 답은 A하고 B를 우선 구해라 이런 말이죠. 그럼 A하고 B를 구하기 위해서 요놈들을 우리가 전개를 해주자. 그러면 얘네 전개를 쭉 하자라는 말이에요. x의 세제곱, 얘끼리 하면 x제곱 나오고 이렇게 x제곱 나오니까 k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1차 나와야 되잖아. k 1차에다가 이렇게 하나 나오고 얘도 k 더하기 1이에요. 그 다음에 상수는 그냥 k, 거기에서 x 더하기 1 추가될 거니까 얘가 2로 바뀌고 d 플러스 1도 되면 되는 거야. 그래놓고 그냥 계속 1이 비교, 더하기 2는 얘다 k가 바로 나오고요. 뭐 k 나왔으면 a 나오고 p 나오겠네. 그지?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조금 직관적이게 문제가 풀리는 것들은 잘 안 나오는데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거를 당연히 우리가 할 줄 알아야지 그 뒤에 막 이런 문제들 그런 걸 좀 스킵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손으로 쓰면서 한두 번씩은 해보세요. 아래 거는 다 똑같으니까 그대로 좀 해보고, 그 다음 유형 4번 여기부터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뭐 항등식, 그러니까 뭐 검산식이라고 그랬죠. 그 항등식들이 문제가 풀릴 때 걔네들을 문제 풀기 위해서 정리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정리 방법. 그 정리 방법 중 하나가 나머지 정리야. 나머지 정리. 근데 이 나머지 정리는 우리가 아까 쌤이 검산식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개념이 나왔어. 그 나머지 정리 문제가 바로 유형 4번에 나와 있어요. 얘네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걔를 x 빼기 2로 나눴어. 몫을 내가 몰라. 보통 막 qx 이런 거 적는다 그랬죠. 그냥 우리끼리 하는 약속이야.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걔네들의 나머지가 3이고, 그럼 내가 식으로 쓸 수 있지. 그럼 이 나머지 정리는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뭐를 의미하는 거냐? 얘를 딱 봤을 때 우리 x 자리에 수치 대입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2가 들어간다면 얘 없어지겠네. 그래서 나머지는 이라고 쓴다고 내가. 그러면 나머지라는 3은 x 자리에 2를 대입한 녀석이랑 같을 거야.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2 대입한 뭐지? 8에다가 16 2a 더하기 b 이렇게 쓰는 거를 그냥 나머지 정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보통 식으로 더 많이 쓰지만 식이 아니라 그리고 얘네들을 fx 그냥 x에 대한 식이야 해놓고 f에 2는 거는 3이야 이렇게만 정리를 해. 그러면 이 나머지 정리가 그 아래 나와 있어요. 또 하나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8이래. 야 그럼 우리 굳이 식 안 쓰고도 내가 필요한 것도 골라 쓸 수 있다고. x 더하기 1로 나눴던 소리가 x 자리에 뭐를 대입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그 값이 18이어야 돼. 이런 게 나머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위에 있는 식, 요 식도 쓸 줄 알아야 돼. 요 식을 쓸 줄 아는 상태에서 야 굳이 쓰는 게 귀찮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쏙쏙 빼오자. 이런 말이야.
그러면 그대로 방정식만 풀어주면 돼요. 야, x자리 2 들어갔대. 식 하나. x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갔대. 그럼 식 2개.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저건 쓰겠을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에 더하기 b 한 건 18. 그래서 얘랑 두 개 연립. 이런 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딱 읽고 나머지 뭐가 나왔다라는 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나머지 정리다. 근데 그 나머지 정리가 그러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솔직히 지금 여기 단원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여기 나머지 정리에서 좀 출제가 많이 되거든. 그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데 뭐 17번에 여기서 할 거니까 또 18번 같이 우리에게 어느 힌트도 조금 제일 제한되게 줘버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식 px. 그러면 우리가 px를 뭐라고 내가 뭐 써라 이런 말이냐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녀서 근데 2차래요. 그래놓고 1차 계수 몰라. 상수도 몰라. a, b로 내가 미정계수를 쓴다는 소리. 그럼 이렇게 미정계수를 썼을 때 걔네 아래에 있는 걸 봐야 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이다. 그럼 식 한 번만 내가 써볼게. 얘는 그냥 써보니까 1 넣었을 때 나머지는 1이다. 그럼 식 하나 나온다는 소리지. 여기 1 넣는 소리야. 1 더하기 a 더하기 b. 그래서 a 더하기 b는 0이구나 라고 내가 그냥 하나 구하는 소리고요. 그 아래 게 문제죠. 이제 가는 누구나 다예요. 나가 문제는 나가. 나를 봤더니 x를 내가 x 빼기 2로 나눴고 몫이 있을 거고 얘들의 나머지가 2래.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원래는 식을 안 써도 돼. 나중 가면. 근데 얘네들이 x 빼기 2로 나눴다 했으니까 x자리 2를 내가 넣을 거야. 그러면 저기서 내가 구할 수 있는 힌트가 뭐냐? x자리 2가 들어갔다지? 그래서 2 곱하기 p의 2가 2라는 걸 내가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 식이 그냥 px가 아니라 xpx로 바뀌었어. xpx. 그래서 물론 얘로 나와도 몫이 뭐 달라지긴 할 거예요. 뭐가 달라질 거야. 근데 어쨌든 나 이거 영어로 만들 거라고. 그래서 요 놈이 있다면 내가 뭘로 생각할 수 있다? 2로 나눠가지고 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만 속속 빼오자 그랬지. x자리 2 들어갔대. 여기 됐을까?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1이란 소리고 여기에서 적당히 정리해주면 2x 더하기 b는 마3이란 소리니까 얘를 연립하세요. 이런 말 알겠죠? 그래서 문제마다 조금씩은 다르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유형 5번 나머지 정리에서 우리가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있다. 그럼 걔는 무슨 소리인지 fx를 지금 이것도 뭐 안 써도 되긴 한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바로바로 했으니까 식을 안 써보고 한번 해볼게. fx를 x 더하기 2 이제 쓰는 게 훨씬 이해가 편하겠네요. fx를 x 더하기 2로 나눠서 몫이 있는데 나머지가 우선 얘는 마이너스 2고요. 그 fx라는 녀석을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걔는 나머지가 8이다. 그럼 얘네 둘을 보고 내가 뭘 할 수 있다?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다. f의 3은 8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냥 나머지 정리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왔어. fx를 x제곱 빼기 x 빼기 6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요 나머지를 구하세요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한번 해봐야 돼. 요 나머지가 어느 형태로 나와? 아까 우리 앞에서 나눌 때 어떻게 얘기했었죠? 맨 처음에 할 때 2차식으로 나눴지. 그러면 얘네들은 1차 이하의 식이 나와야 돼. 1차 이하의 식. 그지? 2차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얘들을 ax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어. 물론 왜 ax 더하기 b로 써요? 아까 상수 된다면서요? 할 수 있잖아. 그냥 a가 0이면 그냥 상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 1차 이하의 식이니까 ax 더하기 b로 써놓겠다. 물론 상수일 수도 있고 그냥 상수가 없는 ax일 수도 있어요. 이건 몰라.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해라?
얘의 나머지 정리 가지고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가지고 구할 때 요 놈을 딱 봤어.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되지? 인수분해가 되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 0이 될 거야. 0이 될 거야. 3로도 0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얘네 가지고 문제 풀라고. 그러면 f에 마이너스 2가 2라 그래. 마이너스 2라 그랬죠? 마이 넣으면 마이가 나온다 그랬지? 마이너스 1을 넣었어. 얘 0 됐어. 그래 놓고 마이너스 2라는 값은 얘한테도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돼. 3 넣었어. 0 됐어. 3 넣을 때 8이라는 값은 그러니까 F3이니까 8이라는 값은 얘한테 3이 들어간 값이 돼야 돼. 그리고 두 개를 리바세요. 그런 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나누는 차수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거 BIC이 나올 거다. 인수정리까지만 해야겠네.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인수정리. 그래서 우리가 식 정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겠다 그랬어요. 하나는 나머지 정리. 우리가 유형한 두 개 정도 봤죠. 그리고 하나는 더 인수정리. 이제 인수정리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게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2하고 2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있다. 야 우리 그냥 이거 두 개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내가 뭐라 쓸 수 있어? 두 근이 2라고 2구나? 이를 쓸 수 있다고. 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얘도 내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인수정리라는 거는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다니까. 뭐 어떤 식으로 근이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왔을 때 그 값 대입하면 0 나오겠구나 라는 걸로 다가가야 돼. 그러면 인수정리 뭐라고 나오냐? 나누어 떨어진다는 나와요.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다. 지금 얘를 딱 봤어. 근데 얘가 x 더하기 1로 나눴는데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0일 거예요.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단 말은 x에 마이너스 1 들어갔더니 는 0이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x 빼기 2로도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야. x 2 들어가면 는 0이네. 그래서 식이 뭐로 나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요 식은 0이다. 그 다음에 2를 대입한 얘가 0이다. 그냥 두 개 연립하세요. 이런 말이 그냥 인수정리. 그래서 인수정리 있는 문제도 한 개 정도는 먹어봅시다. 다 그게 그건데? 다 그게 그건데? 여기는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생각보다 교육청 기출이라 나오는 것들도 할만하네. 한개만 기회를 여기가 마지막인가? 저쪽 거리? 야, 한개 몇 개냐? 조립제법. 이제 조립제법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그러면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우리가 왜 배우나요?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인수분해하는 거. 그죠? 인수분해 뭐 2차식이었으니까 위아래 막 하면 된단 말이야. 이제는 3차, 4차, 5차 차수가 너무 높아져. 그럼 걔네들을 인수분해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다. 그래서 3차 이상에서는 얘를 많이 쓸 거야. 3차 이상. 그러면 지금 뭐 유형 7번 해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스포가 돼 있어요. 뭐 저렇게 뭐 칸을 만들 거래. 그 칸을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지 이것까지 하고 그냥 마무리. 여기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니까. 얘는 사실 공식 같은 느낌이라 얘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목 구하고 싶고요. 나머지 구하고 싶어요. 그럼 실제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우리 앞에서 그렇게 하라 했잖아. 그지? 근데 하면은 아까 우리 해봐서 알겠지만 귀찮아요. 귀찮기 때문에 얘가 좀 더 간단한 공식 같은 느낌. 우리가 필요한 건 뭐가 있냐? 요 개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다 갖고 와야 돼.
요 개수들을 내가 우선은 나열시켜 줄 거야. 3차, 2차, 1차, 상수.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하다 보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아까 우리 그런 것처럼 여기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개수가 뭐야? 0이란 소리예요. 여기저기 0 들어가면 돼 그러면. 그래놓고 네모를 조금 크게 아래에다가 내가 숫자를 넣을 거거든. 그래놓고 x 빼기 2를 넣었을 때 우선은 우선은 x 빼기 2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얘네가 0이 되는 x 값을 여기다 써줄 거야. x 빼기 2로 나눈다니까 x가 2가 되면 0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 2가 들어갔을 때 여기서 그냥 공식같이 첫 번째 들어가는 숫자는 그대로 내려와. 여기 2 그리고 두 개 곱해서 여기로 가 4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때는 두 개를 더해. 그러면 마이너스 2 또 곱해 마사 더해 9 곱해 18 하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게 15가 나오죠. 그러면 얘는 몫에 대한 녀석 뭐 힌트가 나오는 거고 얘는 나머지. 그러면 이 몫을 아까 우리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했어? 차수가 높은 것부터 어디까지? 상수까지 갔지. 그럼 차수 한 단계 내려가요. 상수 1차, 2차의 개수. 그래서 몫은 2x제곱 빼기 2x 더하기 9고 나머지는 15야 하고 볼 수 있다. 26번에 3번을 우선 26번에 3번을 마지막으로 할게. 한 문제 정도는 한번 해보게. 우선 분수가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분수는 어떻게 하는지 2차 1차 3차 2차 1차의 상수. 그런데 x 빼기 2분의 1로 나누는데 x 빼기 2분의 1로 나눈다는 소리는 여기 자리에 뭐 하라는 소리? 2분의 1이라는 소리. 그래서 하나 내려 2 곱해 1 내려 2 곱해 1 더하고 곱하고 더해. 그럼 끝났어. 엄청 간단하지? 물론 이제 내가 할 때는 조금 일부러 빠르게 하는 거야. 너가 익숙해지면은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어. 더 빠르게 더. 그래놓고 막 좀 틀려요. 이제 너네가 이렇게 또 어려운 거 막 하다가 쉬운 거 하면은 막 좀 신나나 봐. 그래서 이거 좀 쉬운데?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놓고 엄청 빠르게 하다가 틀려. 그래서 물어봐. 이거 답 이상하다고. 그러면 여기다 뭐 쓰면 된다고? 그냥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 얘가 뭐? 얘가 뭐? 얘가 나머지. 그래서 조리집법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냥 끝!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여기까지 합시다.